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짧게 스프링 데이터 JPA 시작하기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또는 start.spring.io에서 만드시면 돼요. 저는 굳이 웹을 안 넣어도 되지만 일단 웹을 넣고 JPA랑 포스트그레스랑 H2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미 있네. 프로젝트를 한번 싹 지워야겠다. 이미 있네. 혹시 파일이 있나? 여기. 아이, 이거 이미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있네. 이거 어떡하지?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는 일단 비어 있으니까 뭐 이거 그냥 쓰죠. 네. 요거랑 요거만 지우면 되겠네요.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생긴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네. 폼.xml을 보죠. 폼.xml을 보면 저희가 선택한 스타터 데이터 JPA가 들어와 있고 스타터 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H2랑 포스트그레스가 런타임으로 들어와 있고 스타터 테스트가 테스트 스코프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런타임 스코프이 뭔지 잘 아시나요? 메이븐에 있는 이 기본 의존성들은 전부 다 이런 스코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으로는 다 컴파일 스코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본 값은 생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이는 거지, 얘네들은 스코프이 없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컴파일 스코프는 컴파일 시점부터 이제 뭐 패키징 할 때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런타임 때도 쓰고, 당연히 그런 의존성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그런 코딩 할 때도 쓰고 런타임 때도 필요하고 그런 의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런타임 때도 필요한데 우리가 패키징도 같이 해야 되고 우리가 같이 딜리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의존성 같은 경우는, 런타임 같은 경우는 컴파일 할 땐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코딩 할 때는 필요가 없는데 런타임 때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실행하는 중에만 필요한 경우가 이제 런타임 스코프로 정의를 하고요. 우리가 이런 이런 드라이버들을 직접 클래스를 코드에서 사용할 일이 없다면 런타임 스코프로 놔둬도 충분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런타임으로 기본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런 JDBC 드라이버들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 테스트 의존성 같은 경우는 테스트 스코프로 들어와 있죠. 테스트 실행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테스트 코드에서만. 즉 여기서는 못 써요. 여기 src 메인 자바 밑에서는 이 테스트 쪽에 들어있는 의존성을 못 씁니다. 이거는 메이븐에 관련된 내용인데 갑자기 3000%로 빠졌네요.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자발전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죠.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없어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지금 왜냐, H2가 들어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 DB가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가 두 개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 그 중에 이렇게 메모리 DB가 있죠. 그것도 스프링 부트가 지원하는 메모리 DB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그 메모리 DB로 설정을 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런 데이터 소스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아무런 데이터 소스 설정을 하지 않았고 의존성 중에 메모리 DB가 들어와 있다. H2, HSQL,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HSQL, H2 하나 더 있는데 더비 세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들어와 있고 데이터 소스를 우리가 직접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 DB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그걸 알아낼 수 있을까요? H2 Direct, 하이버네이트가 사용하는 SQL, 어떤 DB용 SQL을 제너레이션해서 쓸 거냐, 그 다이렉트 방언, 한국말로 옮기면 방언,
이거로 번역을 방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런 다이렉트라는 걸로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 하이버네이트는 스프링 부트는 자동으로 이걸 디텍션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용한 데이터 소스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데이터 소스를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H2용 데이터 소스를 만들게 되고 스프링 부트 자동 설정에 의해 그것 때문에 H2 다이렉트를 쓰게 됩니다. 하이버네이트가 결국에. 근데 우리는 제 의도는 뭐였냐면 H2랑 포스트그레스를 둘 다 넣은 의도는 H2는 테스트용으로 쓸 거고 포스트그레스는 실제 운영용 DB로 쓸 계획이었어.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실제 DB는 포스트그레스. 하지만 나는 테스트용으로는 H2를 쓰고 싶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저는 이거를 테스트로 바꾸면 돼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시 애플리케이션 실행해 봅시다. 시작하기라서 되게 간단할 줄 알았는데 막 설명이 간단하지 않죠. 자, 이제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실패해요. 왜냐? 의존성 중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 데이터 소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드라이버 타입이 의존성 중에 포스트그레스밖에 없는 거예요. 포스트그레스밖에 없는데 데이터 소스를 직접 설정하지 않았네? 그럼 내가 직접 해줄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에러가 난 거죠. 스프링 부트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소스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 소스 설정하더라도 뭐 동작할 게 없어요. 왜냐면 DB가 안 떠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스크립트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시죠? 도커 제가 이거 외울 수는 없어요. 그냥 하루라도 저거를 안 치면 다 까먹기 때문에 포트 매핑 해주고 그 다음에 environment variable postgres 패스워드는 패스 또 환경 변수 postgres 유저 이름은 기선 또 환경 변수 postgres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spring data 이거 name은 PSQL 부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모드로 띄울 거고 사용할 이미지 이름은 postgres 도커 ps 해서 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보고 도커 execute interactive mode 타겟이 이 컨테이너 PSQL 부트고 여기다 대고 배시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유저를 포스트그레스 유저로 바꿔요. 그런 다음에 이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중에 PSQL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치면은 데이터베이스 조회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치면은 테이블 조회할 수가 있는데 테이블이 아무것도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떠 있는 상태니까 우리 여기다가 데이터 소스를 설정을 해 봅시다. 데이터 소스 3개만 설정하시면 돼요. JDBC 포스트그레스 SQL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죠. 그 다음에 로컬 호스트에 데이터베이스 떠 있는 포트 번호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이름 DB 이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막 이상한 파라미터들을 여러 개 더 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DB 드라이버에 따라 다 다른 거고 그 다음 유저네임 일단 기선 그 다음에 패스워드 패스 이 값은 방금 제가 도커를 만들 때 도커 컨테이너 만들 때 사용한 그 환경 변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값들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죠. 자, 갑자기 에러가 난 건가 하고 봤지만 에러는 아니고 이게 뭘까? feature not supported. 이거 뭐 create club 이거 implementation이 JDBC 이 포스트그레스 SQL용 JDBC에서 이 create club이라는 메서드 구현이 안 돼 있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워닝 경고가 뜨는데 이거를 눈에 거슬리니까 일단 애플리케이션이 잘 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작하기는 어느 정도 된 거죠. 시작하기는 된 건데 이거를 없애려면 제 수업 중에 제가 다루긴 했는데 요거를 주시면 됩니다. 뭐니? 자, 요거 다시 띄워볼게요. 뭔가 좀 클린한 게 좋잖아요, 그죠? 좋아, 이제 클린해요, 그죠? 자, 그럼 도메인을 한 추가해서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할까요? 북. 왜 자꾸 책을 쓰라고 연락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 방송은 안 보시나봐요. 네. 계속 책을 쓰라고 연락이 와서 사방에서. 진짜 자랑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자랑은 아닙니다. 네. 연락을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연락 받는 거는 여러 회사들한테도 연락을 많이 받죠. 뭐 우리 회사에 지원하지 않겠니? 이러한 포지션이 있단다. 그러니까 그런 연락이랑 똑같아요. 책을 쓰라는 거는 그런 연락이랑 똑같아요. 그런 연락을 받는 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냥 지원을 해보라는 거 정도잖아요. 지원을 해서 너가 통과한 거 제가 뭐 통과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 오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책을 쓰라고 했는데 제가 책을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랑할 거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터 세터가 꼭 필요하진 않아요. 이거를 게터 세트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자바빈 스펙 때문에 필요한 거지. 이게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이버네이트 때문에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엔티티 매핑 때문에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자, 북이라는 엔티티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스프링 데이터 JPA를 추가하고 원래는 여기다가 enable JPA repositories 뭐 이런 걸 추가해야 되지만 추가 안 했죠. 네, 추가 안 했어요. 그래도 그거랑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패키지 북이라는 엔티티를 만들었고 그냥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어떻게 되나. 애플리케이션은 잘 떠있죠. 잘 떠있고 테이블은 안 생겨요. 테이블은 안 생깁니다. 자, 그래서 생기게 하려면 generate DDL 또는 DDL hibernate의 DDL auto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원래 이상적으로는 운영 중에 validate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업데이트를 씁시다. 업데이트를 쓰면 없는 것만 만들어줍니다. 없는 것만. 개발할 때는 업데이트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상적으로는 나는 진짜 제대로 만들겠다. 그럼 이걸 validate로 만들고 스키마 만드는 거는 그 플라이웨이 같은 거 써서 마이그레이션, DB 마이그레이션 툴 써서 스키마 관리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 모든 내용은 스프링 데이터 JPA 인프런 강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광고 하나 했고요. 자,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그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제 테이블 만들어졌고, 리파지토리가 하나 있어야지. 북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로 만들고 JPA 리파지토리 북은 이제 엔티티 타입, 그 다음에 저 엔티티가 갖고 있는 long이라는 그 키 타입 주시면 돼요. 간혹 여기다가 이제 리파지토리 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은 스프링 데이터 JPA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분 같아요. 여기다가 리파지토리 붙이는 분들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 필요 없는 애노테이션입니다. 제가 역시 제 강좌에서 소개를 드리지만 이 부분은 필요 없는 애노테이션이에요. 자, 왜? 자, 요거 있죠? 요 인터페이스 기본 구현체가 심플 JPA 리파지토리거든요. 얘가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네. 아, 인터페이스였지. 그래서 뭐 북 리파지토리 받아서 잠깐만 써보면 잠깐만, 근데 북에다가 뭘 준 거야? 북의 이름? 세팅할 수가 없잖아. 북 리파지토리 세이브. 오케이. 세이브. 오케이. 이 애플리케이션 러너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지금 너무 여러 번 말을 해서 요 타입의 빈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애플리케이션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뜬 다음에 이 부분은 자동으로 실행을 해줍니다. 어잉? 뭔가 잘 안 됐네? 아, 아이디 매핑을 대충 했구만. 아이디는 생성해서 쓰도록 설정을 해주고요. 아이디가 없어서 에러가 난 거예요. 단축키가 윈도우 단축키랑 헷갈리네. 윈도우에서 인텔리제이를 몇 번 썼더니 윈도우 단축키랑 헷갈리네요. 윈도우용 인텔리제이 단축키랑. 네. 애플리케이션 잘 떴죠? 그 다음에 셀렉트 하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팅을 조금만 더 하자면 show SQL true. 이렇게 하면 SQL 보여줘요. 날아가는 거. 그 다음에 포맷 하는 게 있을 텐데 그냥 보여주면 엉망이어가지고 그냥 한 줄로 보기 힘들게 줘가지고 포맷 여기 있네. 요것도 여기다가 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요 문서는 제가 PDF로 그냥 이거 링크를 댓글에다 달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링크를 제가 걸어 드릴게요. 영상에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SQL 출력하는 거 관련해서는 두 가지 옵션이 더 있어요. 지금 원래 하나 두 개 더 줘야 돼. 그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물음표에 들어가는 거 찍는 거, 그 옵션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거 찍을 때 이 쿼리에 코멘트까지 같이 출력하는 그런 옵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기회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도록, 또는 요거 물음표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제 강좌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다, 그냥 그것도 여기서 검색해서 나오면 드릴게요. 여기 나오네. 자, 여기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제 강좌 노트를 공유해 드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요 물음표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 이렇게 찍혀요. 이렇게. 좋죠? 자, 이렇게 하여 스프링 데이터 JP 진짜 쉽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게. 스프링 데이터 JP 자체가 쉬운 건 아니고, 시작하는 게, 이 정도면 진짜 쉬운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시작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